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금기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기사항은 인간관계를 하는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금기사항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기사항에서 뭐 제가 오늘 강의를 하지만 듣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해도 된다. 우리는 한마음이라 괜찮다. 상대가 또 이런 분이 있죠. 야, 솔직히 좀 이야기해줘라. 나는 있잖아. 진실되게 내 잘못된 거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거 짚어달라면 짚어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처음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기분 안 좋아해요. 특히 부부. 부부는 잘못된 거 절대 짚어주지 마세요. 잘못된 거 잘못 세 번 짚어주면 이혼입니다, 요즘. 그래서 짚어주지 말고 계속 당신은 잘해. 이렇게 하고 자기가 잘못하는 거 자기가 안다 모른다. 다 안다. 그래서 별 뜻 없이 한 건데 이런 사람 있잖아. 나는 뒤끝이 없다 이러면서 뒤끝 없다면서 앞끝이 너무 강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뒤끝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종교 이야기. 자, 종교를 사람마다 우리 종교는 다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는 교회는 다르고 내가 가는 절은 달라.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천지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봐. 이단이 아니라 자기들은 일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또 좋은 이야기 다 하시고요. 저는 신천지를 개인적으로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일지언정 사람의 존엄성을 가지고 가 있기 때문에 남의 종교 폄하하고 내 종교 좋다 해서 내 종교를 믿으라고 또 종교 활동을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 가져와서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여기서 다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깁니다. 그래서 종교 이야기는 이 속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이야기입니다. 다 나누어지는데 요즘 정치는 집안에 가도 다 나누어지죠. 집안에도. 그 나누어지는 정치표 이걸 설득을 한 번쯤은 해보는 건 좋지만 그걸 주장해가지고 집안 싸움 하지 말고 자기 세계를 인정해 주세요. 그냥. 정치 이야기도 이 속에서 스폰서 파트너 간의 정치 이야기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선배 후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조만간 최근에도 그 우리 학교 후배가 우리 황현철 사님이 데리고 왔더라고. 저보다 한 10년 후배더라. 10년 후배. 아, 몇 회야? 그래. 새끼 봐라. 뭐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이리? 제가 깍듯이 높이고 잘 오셨습니다. 뭐 후배지만은 우리 공식적인 자리니까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제가 깍듯이 해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해병대 출신들. 한창 이야기 잘하다가 해병대 몇 기야 이러면 몇 기다 이러면 그때 새끼 봐라 뭐 이렇게 비즈니스는요 나이도 따지면 안 돼요. 자, 이재용이라는 삼성그룹의 지금 부회장 사실상 회장이죠. 이재용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김들련 사장님 동갑이에요. 68년생. 이재용이가 68년생이에요. 이재용이 밑에 있는 새끼 회장들 사장들이 60세 70세 막 그래요. 그러면 이재용이 보고 조카 같다고 가가지고 재용아 이렇게 해가 비즈니스가 되겠습니까? 맞아 죽죠. 그 다음 날 사직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면 90도 인상합니다. 즉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래 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스폰서가 위이고 파트너가 아래가 아닙니다. 스폰서 파트너는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는 동업자, 즉 같은 높이에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파트너의 덕에 스폰서가 성장하죠. 스폰서의 덕에 파트너가 성장하는 거 맞죠? 동업관계, 동업을 하면 서로 애우를 갖춰야 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선배, 후배, 나이 이런 거 좀 따지지 말고 늘 서로 존중하면서 애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뒷담화. 배영심 사장님은 참 예쁜데 이렇게 늦게 들어오더라. 이런 건 뒷담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기사항의 뒷담화하고는 좀 다른 거죠. 배영심 사장님은 참 예쁜데 웃을 때는 더 예쁘더라. 뭐 이런 건 뒷담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뒷담화는 또 이런 게 뒷담화예요. 예를 들어서 김인수 사임, 여기 계신 분을 가지고 뒷담화를 해야 뒷담화가 아니고 앞담화가 되는 거예요. 야, 김인수 사임은 참 성격도 좋고 우유부단해서 좋은데, 그는 뭐 골드에서 핀 안 가려고 개기고 개기다가 요번에 가더라. 뭐 이런 거. 앞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뒤에다 대놓고 계속 할 필요 없다. 맞죠, 김인수 사장님? 그래서 늘 있잖아요. 저 뒷담화는 어떤 이야기냐? 욕설 이야기입니다. 욕설. 인격적인 이야기를 어디서 한다? 꼭 그 사람 없을 때 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앞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늘 우리는 대화 속에서 이야기할 때, 안 좋은 이야기는 둘이서 하고요. 좋은 이야기, 칭찬은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서 하세요. 내가 김인수 사장님을 칭찬하는데, 김인수 사장님 파트너나 배영심 사장님 앞에다 두고, 야, 김인수 사장님 대단하더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김인수 사장님은 저한테 직접 듣는 것보다 김정윤이가 그러던데 김인수 사장님 진짜 대단하다고 그러더라. 그걸 배경심 사장님이 이야기했어. 그러면 김인수 사장님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2배 이상 좋습니다.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근데 김인수 사장님이 얼굴 새까맣고 못생겼다고 예를 들어서 잘생겼어요. 사실은. 못생겼다고 그거를 갖다가 김인수 사장님한테 바로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들려. 그죠? 재미로. 근데 진짜 못생긴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요, 백영심 사장님한테 하는 거야. 진짜 못생겼을 때. 그래서 백영심 사장님이 술 한잔 먹고 김인수 사장님한테 김정윤이가 그러는데, 니 진짜 못생겼다고 밖에서 떠들고 다니더라. 이래 버리는 거야. 그래 버리면 어찌 돼요? 나는 그냥 한 5배 욕먹는다. 5배. 아니, 인간관계 단절하고 싶어. 그래서 뒷담화는요, 직접 하고 앞담화로 바꾸고, 칭찬은 뒷담화로 하세요. 칭찬은. 그렇게 하면은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꼭 하시고. 음, 이런 것도 안 하셔야 돼요. 한매그 해주세요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사업은 2개의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좀 소비자 생활을 오래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한 라인이 먼저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A가 사람이 많을까요? 먼저 시작한 S가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지금 시작한 A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2개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죠. 아, 최근에 또 이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한 줄은 하겠는데 2줄은 못 한다. 한 줄은 해주라. 사장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줄은 못 한다. 한 줄을 해주라. 이 말은. 자기는 한 줄만 하겠다는 이야기 맞죠? 자기는. 그러면 자기는 한 줄만 하면 그 밑에 파트너가 뭘 할까요? 한 줄은 스폰서가 해주는 줄이라 생각하겠죠. 그럼 한 줄을 평생 해야 돼. 100대 내려가면 100명, 1000대 내려가면 1000명. 예?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을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공부해서 2명의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이 2명의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육에 참여하고 그 2명의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면 끝나는 거 맞죠? 이렇게 간단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육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한 줄만 할래. 한 줄만 한다는 이야기는 한 줄에 수백 명, 수천 명을 해야 돼. 소비자, 사업자를. 사장님들 수백 명, 수천 명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김준현 사장님 살아가면서 평생 2명은 사귈 수 있겠어요? 그거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죠? 근데 한쪽에다가 수천 명, 수백 명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한 줄을 한대. 한 줄인 사실은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예. 그래서 2명의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할 건데 내가 더 잘할 것 같다. 이 마이웨이라 그래요. 마이웨이. 우리는 노래도 금지곡이 있습니다. 마이웨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마이웨이 한 사람들이 주로 다 집에 갔습니다. 조금 전에까지 제가 지금 환자 돌보고 왔어요. 환자. 환자 돌보고 왔는데 마이웨이 안 하겠다고 맹세하고 왔어요. 이제 열심히 하겠다. 와보니까 다르네. 관리를 제가 조금 해드렸더니 그냥 막 뿅 가가지고
이 세상 어느 치료를 다 받아봤는데 오늘같이 가치 있는 치료를 처음 받아봤다. 사실은 치료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기술. 사람의 마음을 얻고 만지는 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만지는 건 다르다. 마음을 얻으면 다 대단해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마웨이 하지 말고 함께 하자고. 예. 그건 나폴레옹 힐도 그랬잖아요. 조력 집단의 힘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웨이.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 부정에만 초집중. 아, 우리 제품에 좋은 게 참 많아. 근데 안 좋은 게 한 게 있다. 아, 막 강의할 때마다, 스피치 할 때마다 이 회사는 이게 안 좋더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럼 비즈니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각자한테 맞는 게 있어요, 각자한테. 우리 이진희 사님 같이 퍼바디가, 아, 이걸 비즈니스 하기에 좋아. 그럼 퍼바디를 밀고 가요. 나머지를 부로. 그럼, 우리 김인수 사님 같이 단학교가 좋아. 단학교를 밀고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로. 응. 부사업으로 펼치는 제품도 굳이 많이 강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안 좋은 게 있다면 그걸 굳이 앞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없죠. 왜? 그 제품은 가만히 냅두면 사라집니다. 네, 가만히 냅두면 사라집니다. 자, 게으른 사업자. 열정 없고 게으르다. 이거 참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가난하게 사는 가장 큰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헤쳐나가는 데는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지런해지시려면 첫 번째,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목표. 그리고 혼자 있으면 게을러지는 게 인간입니다.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그죠? 그래서 늘 게으르지 않고 열정을 가지려면 함께 하시면 약속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 술을 하시되 취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술을 먹으면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늘 대화에서 술 한 잔 먹고 다른 이야기로 이끌어가거나 또 술만 먹으면 이제 반말 나오고 술만 먹으면 욕설 나오고 근데 술 먹고 하는 대화가 알맹이가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맹이가. 내일 되면 다 기억에 있다 없다 없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술은 적당하게 마시되 행사하고 축하해 줄 때 간단하게 정해서 이렇게 한잔 하시는 그런 형태로 술을 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겠죠. 일부러 술 먹지 말자. 술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모이기 위해서 안주로 술을 갖다 놓는 걸 정도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다음에 더치페이입니다. 우리 이진희 사장님께서는 창원의 캠퍼스에서 퍼바디도 남들보다 많이 누군가 데리고 오면 그냥 퍼바디를 본인 돈으로 한 달에 한 2박스, 3박스 이상을 회사에서 공급된 제가 초대하면 샘플 준다 했잖아요. 그거 외에도 이진희 사장님 개인적으로 많이 사장님들 퍼바디를 먹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뭐 장유에도 우리 조영호 사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밀양에 가면 이선희 사장님이나 이은정 사장님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늘 우리 여기 계시는 리더 사장님들 백영심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초대했을 때 파트너한테 샘플을 달라 해서 맛을 보여주지 않죠. 그분들은 자기 걸 쓰죠. 돈을 많이 벌어서 쓸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쓸까요?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더치페이라는 것은 이런 때도 존재하고요. 샘플은 내가 공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초대를 하시면 샘플을 적당히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제가 회사하고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초대할 때는 샘플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화큐 정도, 퍼바디 정도는 샘플을 공급해 줄 수 있게끔 정기 미팅에는 그렇게 앞으로 할 거고요. 이제 밖에 회식입니다. 회식. 우리는 회식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밖에서 식사를 스폰서랑 파트너랑 할 경우가 생기죠. 김연사 사장님 맞죠? 사업하다 보면은 스폰서랑 밥 먹을 일 생깁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파트너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각자 사장님들한테는 스폰서는 한 명이잖아. 같이 지원 가는 스폰서가 한 명이라고. 오늘 같이 가면
스폰서 한 명 데리고 가지 스폰서를 5명 데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객하고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고객하고 앉아서 밥을 먹거나 돈을 비즈니스의 활용으로 쓰는 파트너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 사용하잖아. 스폰서 사용. 스폰서 애용하면서 돈을 스폰서 보고 내라고 그러면 스폰서는 여러 군데 지원을 하다 보면 스폰서는 지원을 하기 싫어져요. 사실은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스폰서가 핀이 예를 들어서 루비야. 근데 그 스폰서가 개인적으로 빚이 많아가지고 루비 수당 다 빚 다 갚고 루비를 유지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스폰서는 루비니까 직장 다니다가 밖에서 부업으로 해서 500만 원을 벌어. 그럼 직장에서 한 500만 원 받아.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이네? 아, 우리 스폰서는 돈도 잘 벌리겠다 싶어서 밥은 스폰서가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 스폰서는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늘 행사, 모임, 모든 것은 스폰서가 부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파트너인 내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행사는 더치페이를 하는 거예요. 더치페이. 각자가 N분의 1을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게 맞고요. 단 스폰서는 언제 쓰느냐? 연말이다. 큰 행사다. 할 때 업라인과 같이 어떻게 파트너들 위해서 동기부여를 뭘 해볼지 고민해서 그때 스폰서가 하는 거예요. 다들 누군가의 스폰서이자 누군가의 파트너고요. 사장님들 스폰서 되려고 이 사업 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돈 쓰는 것도 부담 없이 자주 올리려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쓸 때는 내가 쓰고 스폰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공식적인 데서는 더치페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동거래 안 됩니다.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파트너에게 돈을 빌려주는 분이 계십니다. 파트너에게 돈 빌려줬다가 떼이는 확률이 99.9%고요. 돈을 빌려준 파트너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아간 분이. 사람들이 정말 여유 있고 내가 사랑하는 뭐 백영심 사장, 사랑하는 임덕남 사장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도와주고 싶을 때는 그냥 들이세요. 얼마를? 내 수중에서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버려도 되는 돈, 그냥 없어도 되는 돈 정도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셔야지. 빌려주고는 언제까지 받을 거라고 하면 이 사업이 잘 되면 갚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줘. 그러면 종현이 말이야 돈 갚아준다 하더만 안 갚아주고 저 새끼가 말이야 돈 갚아준다 하더만 안 갚아주고 그게 가슴속에 꽁하니 있어. 비즈니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동거래 빌려주는 거 또 빌려달라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은행 가서 빌리시고 은행이 다 끝났다 이러면 가족한테 빌리세요. 예. 그래도 빌릴 데 없다 개인 회생하시면 됩니다. 요즘 법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 뭐 내가 아는 분은 빚이 한 1억 되는데 회생하니까 1000만 원만 갚아라 해가 9천만 원 정부에서 보조해 줘가지고 탕감해 버리대. 그리고 1000만 원만 갚으면 되잖아. 그 좋은 제도를 두고 왜 개인한테 서로 다 아우지 탕감 간다니까 다 힘들어져요. 동거래 하지 말자. 자, 이렇게 해서